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준선생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여당의 추진령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라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임차인 모두 발 뻗고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의 전세 기간이 경과해도 나라에서 5% 증액만 허용해주니 핸드폰만 꺼놓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임차인은 그냥 내리 4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야당 의석수가 부족하다 해도 그냥 퇴장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의사는 표명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력이라도 하는 척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법안이야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통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국민들이 표로서 되갚아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치고받고 싸워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으니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보자 이건가요?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 사회 시스템이 모두 망가진 다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저시급 폭등시킨 결과가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다시 원상복구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제가 흥분했던 마음 잠시 진정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제가 쉽고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임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두 가지는 첫째,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둘째,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 제한을 통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은 바이바이.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관계로 재정립하였다면서 자화자찬적인 보도를 하였죠. 그리고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총 9가지 사유를 명문화하였는데요. 임대료 이외 연체, 임차인이 파손한 경우, 재건축에 들어가는 경우 등 이 중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 2년을 이미 거주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를 의미하는 거고, 직계 비속은 자녀, 손녀 등 본인보다 아랫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일 것으로 판명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갔을 텐데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그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수립하였는데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라 하며 2. 1번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3가지의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손해배상 예정액은 아마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이거나 없다면 사전에 계약서상 특약을 넣으라는 말 같은데, 최초로 계약하는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집주인이 구도상 우위에 있는데 세입자가 과연 특약으로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국토부 Q&A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급성이기 때문에 이 법안 발효 이후로부터 체결된 계약건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남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고 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은 인정될까요? 이 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법 개정은 소급성으로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즉 전세금을 이미 10% 올려주기로 합의한 상태라면 임차인이 법 개정 사유를 들어서 5%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 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단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요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전 집주인이나 바뀐 집주인이나 실거주를 할 것이라면 모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 중 최근 통과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라면 국토부 보도 자료를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